안녕하세요. 인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수학 공부에 대한 간략한 제 설명과 또 도형, 한눈에 나올 각에 이어 측정, 한눈에 나올 각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측정 지도 계열인데요. 측정은 무엇보다 지도 계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에는 직관적, 직접, 간접 비교 순서로 흘러가고 측정에서는 직접에서 간접 순으로 흘러가고 어림에는 기준과 비교하기, 덩어리 짓기, 단위화하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비교, 측정, 어림 순서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도 계열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하시기보다는 측정을 왜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지도 계열을 보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을 하는 이유는 양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즉, 양을 수치화해야 양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치화할 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단위인데요. 이 단위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측정의 전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도 계열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측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을 하신 뒤에 이 계열을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도구적 이해가 아닌 관계적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시간, 시각과 다른 측정 대상과의 차이인데요. 비교는 길이, 무게, 넓이, 들이에서만 하지 시간에서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단위에서는 임의 단위를 사용하지만 시간, 시각에서는 임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각과 시간은 구체물을 대상으로 한 단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표준 단위를 도입하지 임의 단위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정통적인 측정의 계열 순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음 임의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하죠. 친숙하고 실생활에 자주 쓰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시각과 시간의 차이 체크하시고요. 다음 임의 단위와 표준 단위에서 단위, 수와 단위 사이의 관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 도입 배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어떤 단위가 도입이 됩니다. 근데 표준 단위가 도입된 이후에도 어떤 표준 단위가 불편해서 또 다른 표준 단위가 도입이 돼요.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임의 단위 사용이 왜 불편한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체크해주세요. 다음으로 제가 헷갈리는 예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왼쪽이 사례이고 오른쪽이 그 비교, 측정, 어림 그 계열에 해당하는 각각의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헷갈릴까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체크해주세요. 다음 각과 각도 구분 너무 중요하죠? 각은 도형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각도는 측정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 무엇보다 이 괄호 안에 있는 정의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각도 측정 관련 5개념인데요. 왼쪽에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실제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연역적 추론 부분인데요. 이 성취 기준 정말 중요하죠. 이 성취 기준에서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고 연역적 추론도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방법이 총 가능한데 그중에 3가지는 귀납적 추론으로 가능하고요. 딱 한 가지만 연역적 추론이 가능해요. 그 연역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을 바로 이 가운데 연역적 사고 흐름 정리 부분에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림 전략과 어림 방법은 차이가 있죠? 위에 상위 범주를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넓이 지도 계열이에요. 측정 지도 계열은 큰 틀로 다시 정리하면 비교, 측정, 어림 순서라고 했습니다.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넓이는 조금 복잡해서 제가 따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체크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넓이 학습을 위해 하는 조작 활동,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도형과 넓이 지도 계열을 연결한 것인데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 지도하는지,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지도하기 위해 어떻게 지도하는지 왼쪽의 도형과 오른쪽 넓이 지도 방법을 각각 연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부피 지도의 핵심 발문인데요. 넓이랑 똑같아요. 부피는 다만 그게 축이 3개로 늘어난 것 뿐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쌓기 나무 몇 개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오. 이 멘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 about 이거인데요. 자가 있을 때 약은 그 눈금과 일치하지 않는 길이의 측정값을 표현할 때이지만 자가 없을 때 약은 어림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약이 2가지 경우에 다 쓰이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적 변형 시 선행 요소로서 요구되는 능력이 있죠. 2가지 체크하시고요. 직육면체 겉넓이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한번 이것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에서 평행사변형 넓이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두 가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두 번째, 이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원줄 도입 원리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원의 넓이 지도 과정인데요. 원의 넓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다음으로 원의 넓이 지도 과정인데요. 그동안의 측정 결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림, 버림, 반올림 헷갈리는 거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의외로 이게 실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쓰이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